안녕하십니까. 신의기도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숨어도 소용없다. 벙커버스터 이렇게 세다고? 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며칠간 계속 이스라엘군이 벙커버스터로 이 헤즈볼라, 레바논 폭격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하산 나스랄라가 있던 그 지역을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해서 100발 정도를 쏟아부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면서 헤즈볼라의 수장을 제거해버렸죠. 또 새로 임명된 추대된 헤즈볼라 수장을 또 제거해버렸어요. 벙커버스터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 한국 공군은 또 어떤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북한이 또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핵 공격 위협을 했는데 김정은이는 정말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랍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스라엘의 나스랄라 제거 융단 폭격이었죠. 9월 27일 레바논 베이루트인데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꽝꽝꽝꽝 터졌던 그 동영상 우리는 다 봤습니다. 때린데 또 때립니다.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지하 15m 깊이의 방공호에 있던 나스랄라, 그리고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 부사령관 등을 한꺼번에 제거해버렸었죠. 자, 이런 벙커버스터. 자, 지하 15m 방공호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 30m 깊이로 화구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이건 한 방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두 방, 세 방, 때린데 또 때린 겁니다. 왜냐? 워낙 정밀하니까. GPS, 그것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상용 GPS. 이건 좀 폭이 좀 넓죠. 근데 군용 GPS로 들어가면 폭을 아주 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밀하게 한 2m 이내 탄착을 시키는 게 군용 GPS의 정밀도죠. 그렇게 해서 때린 데다가 또 때리고, 왜냐? 이 GBU-31 같은 경우에 한 10m, 일반 토양 같은 경우 한 10m 깊이, 이것도 채 안 되니까 때린데 또 때려서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걸 또 때리고 또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제거에 성공했죠. 자, 이런 연타 공격입니다. 연타 공격. 이건 이제 현대 무기가 워낙 정밀하게 폭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타 공격, 때린데 또 때려서 마치 양궁에서 화살을 쪼개고 또 들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의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번 공격의 주력은 가장 센 놈, GBU-72가 아니라 가장 많은 놈, GBU-31로 했다라는 건데요. 이 GBU-31 그리고 BLU-109 이 벙커버스터 폭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크-84 범용 폭탄 대신 BLU-105 또는 BLU-118 관통폭탄을 결합한 유도폭탄입니다. 25mm 강철 외피로 트리토날 또는 열압력탄을 감싸고 지연신관을 결합한 형태인데 최대 31km를 활공에 투하되며 1.6m 강화 콘크리트 또는 10에서 20m의 일반 토양을 관통해 들어간 뒤 폭발해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특수폭탄입니다. 그래서 강화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그 콘크리트에다 철근 집어넣고 해서 아주 단단하게 만든 그런 그 콘크리트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층 빌딩 지을 때 하는 거. 그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1.6m를 뚫을 수 있고, 그냥 일반 그 흙으로 된 거,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본 산이나 이런 거는 10에서 20m는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 GBU-31인데, 여기 보시면 이 F-15 전투기가 날개 한쪽에 3발을 달고 있어요. 반대쪽에도 3발이 있단 말이겠죠. F-15 우리 K 전투기 있죠. 그것도 이렇게 6발 달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도 이거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GBU-31, BLU-109 이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BLU-109를 결합한 GBU-31 이 벙커버스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번 나스랄라 폭격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공군도 저런 능력 정도는 있구나. 그리고 저런 능력을 0000 단위로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구나. 4자리 단위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단위는 그동안 몇 발 수입했다, 몇 발 수입했다, 이런 것들 다 더해보면, 언론 보도된 거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그것뿐이냐? 아니에요. 우리 한국 공군이 아주 다양한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정말 우리 한국 공군은 이 벙커버스터의 진심이에요. 왜냐? 북한의 경도진지, 서울 불바다 한다고 했던 그 경도진지,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벙커버스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그 경도진지, 장사정포, 그게 넘어서서 이제는 미사일 시대가 됐죠, 북한도. 그러니까 미사일 진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도화된 거. 그거 다 때려 부숴야 되니까 벙커버스터 여러 종류로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덩치가 작은 게 GBU-39, SDB라고도 하는데요. 250파운드입니다. 110kg 작죠. F-15K에 수십 발 들어가고요. KF-16에도 거의 한 12발 이런 식으로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도 8발 들어갑니다. 굉장히 효율성 좋죠. 활공거리 무려 110km. 110km 밖에서 2m 안에다 그냥 꽂아버립니다. 이 폭발물은 16kg이 들어있는데 작다고 무시할 폭탄이 아니에요. GPS 그리고 관성항법 유도해서 지연신관으로 벙커버스터 역할을 하는데 강화 콘크리트 1.2m를 관통합니다. 1.2m. 그러니까 어떤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맨 위에 지붕이 1.2m 두께로 지어놓은 이 지붕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군에 가면 벙커라든지 지휘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 정도 폭들 꽤 있어요. 한 1m 폭으로 이렇게 탁 해놓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뚫고 들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GBU-28 이건 정말 센 건데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나스랄라 잡을 때 썼던 그 GBU-31보다 2배의 무게가 2배라는 것은 위력이 2배는 아니죠. 더 폭넓게 이렇게 위력은 벌어지죠. 그래서 F-15K에 탑재가 되는데 이건 4,000파운드, 1,800kg짜리예요. 이 GBU-31은 920kg짜리인데 이건 1,800kg, 2배죠. 투하 거리는 9km. 이건 레이저 유도 폭탄입니다. 그래서 제이담 같은 경우에 또 이 SDB 같은 경우에는 다 GPS 유도를 받는데 북한이 혹시나 미국의 군용 GPS 코드를 해킹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군용 GPS를 제밍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겠죠, 폭탄이. 그때를 대비해서 레이저로 유도하는 폭탄입니다. 레이저 유도 폭탄이다 보니까 사거리는 짧아요. 9km까지 가서 폭탄을 투하해야 되는데 무려 306kg의 폭발물이 내장되어 있고 30에서 50m의 일반 토양 그리고 강화 콘크리트는 6m 정도를 뚫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 나스랄라 제거 같은 경우에 한 30m의 화구를 만들었죠. 이거 한 방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 콘크리트 6m, 6m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 공군이 독일로부터 도입한 타우러스 KPD 350 이 순항미사일은 1,400kg의 무게인데 F-15K에 역시 2발 탑재하죠. 사거리는 500km. 멀리서 이제 때리는 건데 여기는 메피스토 탄두라고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로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데 이건 마치 이 텐덤 단두처럼 이 메탈jet을 뿜으면서 벌리고 들어가서 이제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약의 이 무게는 좀 작지만 그런 그 탄두의 메피스토 탄두라고 하는 이 탄두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 깊이 뚫고 들어가서 강화 콘크리트를 5m 이상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이런 벙커버스터입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있고 이건 한국 공군의 이야기입니다. 육군도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SDB, GBU-39 SDB의 관통 능력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SDB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1.2m를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 경납고 이런 것 때릴 때 특효약이죠. 그래서 이런 유계호 속에 들어가 있는 적 전투기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데 아주 효율적인데 자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내려꽂히면서 뚫고 들어가서 내버려 터집니다. 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그냥 무지막지하게 뚫고 들어가서 터져버리죠. 네, 이게 바로 덩치는 작지만 효율적인 GBU-39 벙커버스터의 1.2m 관통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아주
덩치 큰 거,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센 거, GBU-28. 6m 뚫을 수 있죠. 이게 건물 여러 층을 뚫고 들어가서 폭파하는 그런 테스트인데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네, 건물 여러 층을 뚫고 들어가서 밑에서 작전 회의하고 있는 적을 그냥 소멸시켜 버리죠. 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뚫고 들어가서 밑에서 작전 회의하고 있는 거 제거해 버립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GBU-28. 이건 우리 F-15K만 운영할 수 있어요. 워낙 무거워서. 그리고 BLU-109. 아까 나스랄라를 제거할 때 이스라엘이 썼던 거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건 우리 한국 공군이 GBU-31 이 제담에다가 이 탄두를 붙여가지고 쓰는데 이건 운동 에너지로 역시 뚫고 들어가죠. 강화 콘크리트 1.6m 정도를 뚫고 들어간다라는 건데, 자, 지금 수평으로 뚫고 들어가는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수평으로 뚫고 들어가요. 수평으로 어떻게 투하하는데 수평으로 어떻게 하냐? 자, 이 무게를 인해서 고고도에서 떨어뜨렸을 때 낙하할 때의 그 운동 에너지,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런 속도로 지상에서 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를 뚫을 수 있냐? 이걸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굵은 이런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다시 벽 하나를 뚫고 폭파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 방향에서 지금 보여주는데 뚫고 들어가서 뭐 마지막 벽까지 뚫고 가서 저 뒤편에 가서 떨어지는데, 물론 여기는 탄두가 없기 때문에 터지진 않았어요. 터진다면 지하 깊이 있는 나스랄라처럼 제거가 되겠죠. 자, 이런 동영상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한국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벙커버스터였어요. 물론 이 타우러스는 안 봤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또 뭐냐? BLU-109죠. BLU-109는 특히 F-35에 탑재가 됩니다. F-35에 두 발이 탑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BLU-109 때문에 우리 한국 해군이 경항모 도입하는 걸 제가 결사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왜냐? 이 BLU-109는 2,000파운드인데 F-35B, 경항모에 탑재된 F-35B는 최대 1,000파운드 폭탄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F-35A 또 이 정규 항모에서 쓰는 F-35C 같은 경우는 2,000파운드를 탑재할 수 있어요. 그것도 두 발. F-35B 수직이 착륙 버전은 1,000파운드 두 발입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공군이 제일 필요한 게 개전 초기에 또는 개전 직전에 우리가 예방적 선제 타격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갱도진지, 지하시설, 미사일 발사시설 이런 것들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벙커버스터 투발 수단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스텔스기는 적의 레이더, 적의 지대공 미사일 이런 방공망이 제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들어가서 깰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직전에, 개전 전에 가장 유용한 그런 벙커버스터 투발 수단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경항모를 만들면서 벙커버스터를 쓸 수 없다. 말이 됩니까? 우리 한국적 상황에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당시 해군은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는 항공모함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우리 전장에 정말 필요한 무기 이런 걸 도입해야지. 명품 그거 항모가 있으니까 연합훈련할 때 폼 좀 나더라. 그거 명품 욕구 채워주기 위해서 항모 사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반대를 했던 겁니다. F-35C 하려면은 벙커버스터를 쓸 수 있는 거 해라 라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40대, 물론 한 대 추락해 못 쓰게 되어서 지금 39대지만 그리고 추가로 20대 더 들어오면 59대의 F-35A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BLU-109 두 발씩 해서 우리는 한 번의 출격에 100발이 넘는 스텔스 상태에서의 BLU-109를 내려 꽂을 수 있으니까 하산 나스랄라 제거할 때 100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텔스기로만 그거 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BLU-109입니다. F-35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F-16, F-15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육군도 질세라 있습니다. KT즘
그러니까 북한이 서울 불바다 뭐 이런 거 하니까 우리 한국 육군이 그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특명 사업으로 이거 만들어 해서 KT즘 만들었죠. 그래서 KT즘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뚫고 들어가서 북한의 지하 갱도진지가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구멍에 여러 개의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의 가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만 딱 맞춰도 이 포 한 서너 개를 부술 수가 있습니다. 다 내부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갱도진지를 때려 부수는 테스트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KT즘이 내려꽂고 들어가서 빵 터지면서 네, 여러 곳의 동굴이 그냥 뭐 화염에 확 휩싸여죠. KT즘의 탄도는 열압력탄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뭐 내부가 화염에 확 휩싸이면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저기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사람 아니고 마네킹입니다. 네, KT즘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단거리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 우리 육군이 미사일 사령부에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만들었죠. 고위력 벙커버스터 수백 미터씩 뚫고 들어가는 고위력 벙커버스터 현무2B 사거리 500km. 이건 종말 단계에서 마 7 이상의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5m 이내의 탄착을 할 수가 있고 탄도 중량 1톤입니다. 그래서 강화 콘크리트 두 자릿수 그리고 일반 토양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의 관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현무 4-1, 현무 4-1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800km입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죠. 탄도 중량은 2.5톤 그리고 일반 토양 같은 경우에 180m, 강화 콘크리트는 24m 뚫을 수 있다라는 거고 왜냐 탄도 중량이 공군에서 사용하는 뭐 그런 것보다 대단히 크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냐?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죠. 보시다시피 사거리가 긴 것은 더 높이 솟구쳤다가 내려 꽂히니까 중력과 속도가 더 붙어버리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냥 뭐 전투기에서 뭐 한 3만 피트, 한 10km 고도에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한 200km, 300km 고도에서 내려 꽂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운동 에너지가 계속 가속도가 더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하 9 이상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이거 강화 콘크리트 24m, 일반 토양은 180m. 김정은이가 150m, 200m 벙커 속에 있다라고 하고 평양의 지하철이 뭐 80m에서 150m 깊이다라고 하지만 그 지하철 전체가 강화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냥 일반 토양 밑에 또 이제 강화 콘크리트 좀 있고 이렇게 지하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일반 토양을 이렇게 180m 뚫을 수 있는 게 현무 4-1. 그리고 이번에 국군이 날 보여줬던 현무 5, 현무 5죠. 사거리는 300km 기준일 때 탄도 중량이 8톤 이상, 최대 9톤이죠. 그래서 종말 단계 마 10 이상의 속도를 냅니다. 마 10. 거기다가 이 탄도 중량이 8, 9톤. 8톤 이상이라고 했지 8톤이라는 건 아닙니다. 토양은 300에서 400m 이상을 뚫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300m 이상은 뚫는다라고 유용원 의원에게 국방부에서 보고를 했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CP가 5m 이내예요. 5m 이내. 그 말은 때린데 또 때릴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쏠 때 똑같은 좌표에다가 쏠 때 한 1초, 2초 상간으로 계속 탄착을 하게끔 만들면 나스랄라처럼 아무리 깊이 들어가 있어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핵폭탄이 없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작심하면 5분 내에 왜 우리 미사일 사령부 또는 발사대 있는 곳에서 평양까지 뭐 5분이면 충분하니까 탄도미사일은 미사일이 빠를까? 김정은이가 빠를까? 한 140km, 170도 안 되는 키에 140km 정도 되는 이 김정은이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습니까? 못 뛰겠죠. 도망가시려면 살이라도 빼시는 게 어디를 나고 살 빼라고 이제 이렇게 절대 살 못 빼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여기가 15호 관저 김정은이 집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집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그리고 마당에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마당에도 지하시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하시설 들어가는 입구가 또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입구 쪽에 여기 한 방. 그리고 또 여기도 지하시설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여기도 한 방. 그리고 이 지역에 또 한 방.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군데 포인트를 때린데 또 때려서 한 4번 연속으로 똑같은 데를 7개 포인트만 때려버리면 김정은이가 지하든 지상이든 집에만 있다라는 게 확인되면 죽는 겁니다. 때리는데 또 때려서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자,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또 김여정이 같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핵무기 없는 니들 따위가 참 가소롭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가소로운 건지 핵무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 인민 전체를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김정은이가 어딘지 확인만 되면 우리 벙커버스터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은이에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